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도 20배 더 빨리 배우는 방법에 대해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하신다면 아마 건망증 해결은 물론이고 폭발적으로 뇌가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 깜빡 잊거나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시나요?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건 기억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검색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입니다. 저 역시도 건망증이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약속에 늦어 밖에 나가야 하는데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에어팟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미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현재 당신의 뇌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뇌 에너지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 정도인데요.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걸 넘어서서 정보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누구나 알면서도 겪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책이나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를 통해 얻는 새로운 정보들을 모두 다 흡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욕심이 저의 기억력을 나빠지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고갈시키고 정체기와 슬럼프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나름의 양질의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뇌의 속성 3가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에 보면 뇌가 작동하는 방법 3가지만 알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뇌 속에 있는 탑 알아채기입니다. 두 번째는 멍 때리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을 외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도 20배 더 빨리 배우는 방법에 대해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반복해서 배우되 중간중간 1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그 10초 동안 20배나 더 빠르게 반복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뇌가 성장하고 학습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3가지 네트워크로 작동됩니다. 하나, 집중하고 행동하는 뇌. 둘, 정리하는 뇌. 셋, 이 둘을 전환하는 뇌. 그중 첫 번째 집중하고 행동하는 뇌는 우리가 평소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기억할 때 사용됩니다. 이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엔 진짜 성급했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드디어 기억해냈다 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뇌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외에도 행동을 계획하거나 무언가를 참고 인내해야 할 때, 그리고 머릿속에 정보를 갱신할 때도 사용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뇌는 일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곤 하죠. 그리고 머리를 쓰는 노동이건 몸을 쓰는 노동이건 간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찾기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까먹고 있었거나 하는 등의 중요한 용건을 잊어버렸을 때 이 뇌의 기억 능력이 떨어졌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정리하는 뇌와 연관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머릿속으로 들어온 정보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하는 뇌는 한마디로 멍 때리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뇌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기억을 더듬을 때 멍 때리는 뇌는 활동을 멈춥니다. 대신 달리는 버스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며 멍 때릴 때 이 뇌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멍 때리고 있을 때에만 활동하는 뇌 부위가 있다는 것은 199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즉 앤드류 후버만이 말한 것처럼 중간중간 10초 동안 휴식 상태를 가질 때 뇌가 더욱 활발하게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연구와 유사한 거죠. 우리는 가끔 잡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딱히 생각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문득 떠올리거나 상상하게 됐던 적이 있을 겁니다. 간혹 머릿속에서 아이유 노래가 들린다거나 아까 본 유튜브 영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정리하는 뇌가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잡생각이 떠오른 순간 뒤이어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잡생각에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잡생각을 더 많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현대인들이 첫 번째 뇌, 집중하고 행동하는 뇌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건망증이 심해졌거나 기억력이 나빠진 상태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건 기억 자체에 오류가 생겼거나 혹은 검색하는 두 번째 멍 때리는 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건 인터넷 서핑, SNS, 텔레비전 잡지 등 불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만큼 내부 에너지가 충분히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뇌에 쓸데없는 정보를 주지 않고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건망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신박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3번째 뇌, 이 둘을 전환하는 뇌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뇌가 이 둘을 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평소에 자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법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볼게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필터링 없이 막말을 하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즉, 3번째 뇌가 나타난 상황인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의식에 의해 억제됐던 것들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김에 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달고 산다면 당신은 이 3번째 뇌를 아주 잘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고차원 의식이 너무 억제되면 과도한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져 눈앞의 중요한 일을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뇌를 협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룸이나 방의 가구 배치를 고민할 때 우리는 고차원의 두 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쓰거나 말하거나 머릿속에서 언어화하는 등의 첫 번째 집중하고 행동하는 뇌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있던 기억을 검색하거나 계획을 자가 평가하는 두 번째 멍 때리는 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목적에 맞게 거듭 수정할 때와 같이 두 뇌를 사용할 때 우리 뇌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뇌, 집중하고 행동하는 뇌를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서 찾아내고 두 번째 멍 때리는 뇌로 그것을 정리한 뒤 두 뇌의 협력을 통해 메타 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멍하니 외부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난이도를 반으로 줄인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던 걸 멈추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알고 싶다라는 강한 동기가 끌어올라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 상태를 러시아의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우리는 이 상태일 때 눈앞의 일에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난이도를 반으로 줄일 때 이 상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의욕을 잃습니다. 반대로 혼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할 때 역시 지루함에 의욕을 잃게 되죠. 그래서 반은 스스로 해결 가능하지만 나머지 반은 혼자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일 때, 즉 난이도가 50%일 때 우리의 의욕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떠안으려 하지 말고 또 너무 쉬운 과제를 주는 등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식을 잠시 멈춘다. 열심히 하자며 억지 텐션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행동은 엉뚱한 문제를 설정하도록 만듭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인간관계를 만든다면 뇌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의 연속이 되는 셈이에요. 즉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50%를 넘어가는 것이죠. 이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새롭게 알아낸 정보를 미처 소화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지식만을 저장하게 됩니다. 즉 새롭게 배운 지식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써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큰 덩어리의 일을 잘게 쪼개 스몰 스텝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특히 스몰 스텝으로 잘게 쪼개 나가면서 작은 성공의 맛을 느끼는 건 이미 뇌과학적으로 유명한 학습법이라 많이들 아실 겁니다. 스몰 스텝의 역할은 뇌의 성공 체험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못했다 라는 말이 자주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시고 일이 끝날 때마다 땡땡 완료라는 말을 소리내서 해보세요. 실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셋째, 잘 모르는 건 그냥 넘긴다. 뇌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과제를 수행할 때 깨달음을 얻기 쉽습니다. 이를 오류배제 학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뇌를 회복시키는 재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5개의 단어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에게 5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하는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강제적으로 반복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오히려 5개의 기억을 재생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1개의 단어를 추가해서 6개의 단어를 답하게 되면 그 사람은 6개의 단어를 기억하게 되거든요. 만일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5개로 줄여 훈련을 계속하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뇌에 답할 수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등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뇌의 성장에는 보다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지 마세요. 이 행동은 뇌의 오류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일수록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